이해하잖아. 베네 성베네. 우리 많대. 자, 자, 아까 그 시스템의 종류에 무관하게 반응성이 입증해가지고는 활동도가 이거 나온 게 있었다고 했었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섞이지 않는 순수 고체 액체.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자유전자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발생한 문제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되겠습니다. 3 어디 지우지? 3 여기 지우자. 짜잔. 3 바로 항상 활동도 1의 세 번째. 이게 지금 중요해요. 우리 비니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비니 우리 비니는 졸려. 비니 괜찮아요? 아니요. 왜요? 정말요. 아 진짜로요? 힘내주세요. 이거 자, 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묽은 용액에서 바로 용매가 활동도가 이됩니다. 자, 묵다라는 말 자체가 용질과 용매의 자 지금 X라고 쓴 거는 몰 분율입니다. 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다는 얘기입니까? 묵다라는 말 자체가 바로 요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매의 용질이 섞여 용액이 되긴 했는데 용매 입장에서는 어차피 용질이 많이 있어요, 조금 있어요? 어차피 용매 입장에서는 용질이 많이 있어요, 조금 있어요? 별로 없죠.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분의 1 이렇게 섞였다고 치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100만 분의 1 이렇게 섞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매 입장에서는 반응성의 변화가 이게 있어요, 그랬어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때 묽은 용액에서 용매의 활동도를 이거를 1로 근사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사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용도가 진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매의 활동도는 1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죠? 네. 그래서 진해지면 용매 역시 용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용매의 활동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무조건 묽은 용액만 연구합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진한 용액에 대한 연구 없습니다.
진해져 버리면 용매 역시 변수가 돼 버리기 때문에 용매 역시 그 뭐냐면은 그 상황을 따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연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화학에서의 모든 연구는 무조건 묽은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산염기, 산해리 전부 다 무슨 용해? 묽은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모든 산염기 해리 문제가 용액의 농도가 진해지면 전부 다 거짓말이 해버립니다. 무슨 말 알겠죠? 산해리 상수 KW 다 달라져요. 진한 용액이 돼버리면 무슨 말 알겠죠? 모두가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화학의 모든 데이터는 전부 다 묽은 용의 기준으로 측정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줄게요. 자, 그럼 1, 2, 3, 4 평형상수 수열. 자, 예를 들어 어떤 수용액상에 반응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반응물이 AB고요. 생성물이 CD. 그 다음에 화학 양분은 계수가 AB, 그 다음에 CD였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평형상수 K는 정의가 무엇이냐? 면 바로 바로 A라는 화학종의 활동도의 A승 알겠죠? B 화학종의 활동도의 B승 CD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 제곱으로 되어 있는 지수 표현도 사실은 누구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활동도에 대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활동도 각각이 어딨어요? 활동도 각각이 이거죠? 그럼 각각을 여기에 넣어볼게요. 각각을 넣으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바로 감마 C의 C승, 감마 D의 D승, 감마 A의 A승, 감마 B의 B승. 곱하기 C의 C승, D의 D승, A의 A승, B의 B승. 그 다음 C의 레퍼런스의 C승, D의 레퍼런스의 D승, A의 레퍼런스의 A승, B의 레퍼런스의 B승. 자,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그럼 아까 활동도라고 하는 게 단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활동도가 단위가 없죠? 네. 그러니까 평형상수도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위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 평형상수가 단위가 없는 이유가 바로 활동도로 정의되어 있는데 활동도가 단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얘는 값이 뭐라? 얘는 값이 뭐라? 어차피 레퍼런스가 다 몇 몰이에요? 1몰이죠. 그럼 얘는 값이 1이에요. 굳이 억지로 좀 찾자면 몰 농도의 C승, D승 빼기 A승 빼기 B승 뭐 이 정도겠죠. 굳이 좀 엄밀하게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단위 지수승이 정확하게 어디로 나타나겠어요? 여기 정확하게 나타나겠죠. 네. 그냥 착착 약분해서 그냥 단위가 없는 걸로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죠? 이게 원래 평형상수예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활동도 계산해서 관건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이거라고 했죠. 네.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계산이 매우 어렵다.
서로 1로 근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놈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C의 C승에 D의 D승 A의 A승 B의 B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평형상수 표현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이 평형상수는 정확한 평형상수다 근사적 표현이다? 근사적 표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 얘를 부르는 이름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불러요. 컨벤셔널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라고 불러요.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를 때?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라고 할 때.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평형상수. 얘의 원래 이름은 관습 평형상수.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근사적으로 갖다가 놓고 문제 푸는 거예요. 어차피 뭐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거 구하기 어려우니까. 감마가 보통 값이 어디서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서 1, 4이라고 했죠. 얘도 여기서면 지수는 대충하고 지수가라고 하는 게 화학 반응에서 막 100승 뭐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네. 픽해봐야 뭐 1, 2, 1, 2 뭐 이 정도잖아. 그리고 0.0에서 1, 4, 0에서 1, 4이면 대략 맞으면 1 비슷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1로 근사를 때려주고 얘를 관습평형상수라고 두거라 이렇게 했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상황을 그거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해했죠? 자 이걸 가지고 여기 지운다? 네. 지운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왜 이렇게 착해요? 지금 휴대전화 열심히 찾았죠? 휴대전화 열심히 찾았죠? 솔직히 걱정됐죠? 걱정 안 됐어요? 오, 새로 하나 사면 된다. 진짜로요? 오. 가방에 내가 숨겨놨어요. 엄청 찾았죠? 엄청 찾았죠? 아 조금 찾았다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활동도 개념을 어디에 한번 적용을 해볼 거냐면요.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 묽은 수용액의 경우. 사실 이 경우만 어떻게 됐다? 이 경우만 연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아예 연구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도 없고 언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의 자체 이온화반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첫 번째 1. 아르헤 니우스 관점으로 어찌 쓸 수 있냐면 버르버르버르가 H2O 리퀴드가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거죠. 그럼 얘 평상수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야? 바로 액티비티 H 플러스 액티비티 OH 마이너스 액티비티 H2
저렇게 써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그런데 그냥 이게 얼마예요? 얘를 근사적으로 일로 두는 거예요. 왜? 얘가 뭐니까? 얘가 뭐니까? 이게 뭐예요? 얘가 뭐예요? 용매잖아요. 어떤 용액에서? 묽은 수용액에서의 용매이기 때문에 활동도가 근사적으로 1이잖아요. 그럼 얘를 근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감마 H 플러스 H 플러스 감마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레퍼런스는 다 떼어버릴까? 그죠? 레퍼런스는 어차피 1, 2니까. 무슨 말 알겠죠? 네. 이걸 또 근사적으로 어떻게?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KW라고 첨자를 넣어주시고 실험적으로 측정한 결과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고 하는 실험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레니우스 관점 말고 또 브랜스테드 로우리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럼 브랜스테드 로우리 관점에서는 어떻게? H2O 리퀴드 더하기 H2O 리퀴드를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KW를 어떻게 쓰면 돼요? 활동도 H3O 플러스 활동도 OH 마이너스 활동도 H2O의 제곱인 거 알겠죠? 그러면 두 개 있잖아요. 사실 뭐 제곱이고 자시고 안에 그냥 뭐 있어요? 근사적으로 뭐예요? 1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이것처럼 근사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된 값은 똑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물 자체는 여기에 있는 분모가 그냥 항상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내리 상수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정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른 약산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뭐 HA에 어떤 약산이 있다. 자, 사내리 상수 어떻게 정하라는 얘기예요? 사내리 상수 뭐 조금 더 자세히 써볼까? 사내리 상수 H2라 더해보자. 그러면 브랜스테드 로리 관점으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내리 상수 정의가 뭐냐면 이거분의 이거라고요. 그러면 활동도 H3O 플러스 활동도 A 마이너스 활동도 HA 활동도 H2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1이죠. 무슨 용액이면? 무슨 용액이면? 묽은 용액이면. 아시겠죠? 그럼 제가 1 돼버리니까 얘를 근사적으로 감마 HA분의 감마 H3O 플러스 감마 A 마이너스 쓰고 HA분의 H3O 플러스의 A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제 당연히 얘를 통째로 뭐로 두겠어요? 분사적으로 일로 두겠죠. 남아있는 얘를 우리가 사내리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물 자체는 그냥 분모가 그냥 바로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내리 상수를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산일의 상수가 얼마냐라고 묻는 건 100% 넌센스예요. 물리학을 1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이때 이 묽은 수용액이 아니라 바로 진한 수용액 혹은 유기용액의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진한 수용액이나 혹은 무기용매의 경우는 H2O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이 녀석은 무시할 수 있는 녀석이 돼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죠. 자, 진한 수용액이 돼버리면 얘는 더 이상 활동도가 1이에요? 1 아니에요? 1이 아니고요. 혹은 이 역시 혹은 용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평형상수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평형상수를 바로 자 어디가 쓰지? 어디가 쓰지? 자 여기 줄게요. 네. 여기 줄게. 이거 다 썼죠? 그러면 이 경우는 평형상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활동도 H 플러스 활동도 OH 마이너스 분의 활동도 H2O라고 써야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근사적으로 어떻게 이 근사적이지 않은 거 진짜 어떻게 되냐면 감마 H2O의 농도 감마 H 플러스 농도 감마 OH 마이너스 농도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된다? 감마 H 플러스 감마 OH 마이너스 오버 감마 H2O 곱하기 H 플러스 OH 마이너스 H2O인데 관건은 이거 구하기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하기 어렵다 그랬죠? 근데 구하기 어려운 걸 넘어서 얘는 항상 일정하다 그랬어요? 맨날 바뀐다 그랬어요? 얘는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완전히 바뀌어요. 무슨 말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앞서 묽은 수용액이라고 가정했을 때와 진한 수용액 혹은 유기용액에선 이 값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완전히 달라져요. 얘는 묽은 수용액과 완전 다른 상태가 돼요. 이게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녀석의 양론 관련 어떻게 했지? 이 녀석의 양론 관련이 이 계산을 할 때 예전과는 완전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뜻이죠. 무슨 말 알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진한 수용액 혹은 유기용매의 경우는 연구가 된 거나 안 된 거나 연구가 거의 없어요. 진한 수용액과 유기용매의 경우는 실험 데이터만 있을 뿐이에요. 저것에 대한 물리학적인 분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돼, 안 돼? 못해.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얘를 그냥 근사적으로 이렇게 두고 얘를 KA라고 이상한 정의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물의 농도를 구하고 앉았죠. 물의 농도를 구하고 앉았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물의 농도를 구하고 앉았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물의 농도를 구하고 앉았다는 얘기가 물의 부피가 있고 거기에 물의 몰수를 나눠가지고는 막 농도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물의 부피가 용액 전체의 부피라는 얘기는 다른 용매가 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다른 용매가 없는 거니까 얘를 또 물근육인가 보네? 그러니까 계속 논리가 충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거를 어차피 이쪽은 연구가 안 됐다고 했죠. 연구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틀렸다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어떤 계산 방식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연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H2에 대해서는 사대리 상수를 지금의 관점으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호. 근데 이제 이게 유기학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의 내용들을 생각 없이 유기학식에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이런 걸 보면 헷갈리지. 그럼 유기학자는 왜 저렇게 하는? 왜냐면 유기학자들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유기학. 팡고 타나 오케이. 되면 되는 거죠.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기화학자들은 모든 이론적 설명을 논리를 말과 그림으로 설명해요. 숫자로 설명하지 않아요. 말과 그림으로 논리를 만들기 때문에 숫자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기화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물리학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말이에요. 이 부분을 나 때도 논란이 많이 된 거겠죠. 내 학생 때도. 그래서 물리학 교수님한테 물으면 이거 틀린 건데 유기화학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서울대 물리화학 교수면 대한민국이 알아주는 천재들이거든요. 서울대 화학과에 물리화학 전공 교수들은 지금 이제 나이가 60, 70 넘으셨는데 그분들은 대한민국 원탑 천재들이에요. 원탑 천재, 원티어예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그분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내가. 교수님 이거 수업 시간에 배운 거하고 유기책에 나온 거하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틀린 건데 유기화학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다해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맞거나 명백하게 틀려도요. 사람들이 다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정말이에요. 그런 게 인류 역사에겐 억수로 많고 그걸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너무너무 정말다. 맞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혹시 여기 교회 다니잖아. 교회나 성경 다니잖아. 여기는 없어요? 네. 거기에 성경에 보시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그 하나님이 이게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배고픈 5,000명을 이렇게 다 둘이 먹이신 다음에 잠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죽을 작정이었거든요. 죽을 작정을 하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다 물려요. 다 집에 가라. 나 혼자 죽을 거야. 다 집에 가라. 그럼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갈까 말까 무슨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혼자 이제 돌을 닦고 물 위를 하나님이 싹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분명 저건 예수님이죠. 그런가요? 아니 내 눈에 예수님을 보니까 아까까지 악수도 하고 밥도 같이 먹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물 위를 걸어오죠. 그럼 예수님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죠. 아까까지 내가 손도 잡고 밥도 같이 먹고 여기 점 있는 것도 똑같고 무슨 말 알겠어요? 수염 난 것도 똑같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올 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고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는 명백한 예수님인데 거기에 있는 모여든 5,000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가요. 물리를 얻어.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가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멍청한 것들 하는 말이 나와요. 진짜요? 예, 성경에 나와요. 그럼 이게 뭐를 뜻하는 말이냐면요.
뭐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아니 뭐 믿을 수도 있죠. 믿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인간은 헛수로 어리석어요.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데도 안 믿어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은 이런 문화하고도 싸워나가야 돼요. 진짜 너무너무 명백한데도 사람들이 2번 찍잖아요. 이번 1번은 찍잖아요. 2번은 찍잖아요. 3번은 찍잖아요. 허경이 왜 그러지? 5번인가 7번 6번을 찍을 수도 있고. 무슨 말 알겠어요? 3년 6번 안 치고. 그러니까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명백하게. 그런데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걸 배제하고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정말로 객관적으로 정말 객관적이기보다는 정성을 다해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서 보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내가 스스로 안 믿어요. 그리고 내가 찍고 싶은 거 찍어요. 분명 저건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여기서 인간은 굉장히 심각한 인생의 오류를 겪게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얘기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그런 적 많아요. 모두가 그래요. 그게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것을 줄이면 줄일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거예요. 명백한 것에 대한 아주 담담한 판단, 알겠어요? 그것만 해도 성인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데도 이상한 판단을 해요. 그게 그냥 보통의 사람들. 그게 학자라고 아닐 것 같아요? 학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 알죠? 그래서 그런 게 학문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네. 알겠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았나요? 허경이 보였죠. 허경영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눈에 보이지 않았나요? 허경이 무슨 말이야? 그럼 허경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눈에 그럼 얘기하면 막 한도 끝도 없으니까 더 할 수는 없고 많이 틀어야 돼. 네. 근데 제발 명백한 거, 눈에 보이는 명백한 거, 그걸 꼭 기억하시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2000대 2 이거 알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인류의 핵실험 숫자예요. 오. 인류가 지금까지 한 핵실험의 총 숫자예요. 2000 몇백 번 정도 돼요. 이가 뭐예요? 실제로 다 어떤 거? 실제 핵폭탄 쓴 거예요. 어디에 썼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썼죠. 네. 지금 이 숫자 잘 봐요. 지금 이 숫자 봐요. 숫자 봐요. 네. 봐. 명백해요, 아니에요? 명백하게 카드. 북한은 우리나라한테 핵을 쏠까요? 아니요. 자, 대답 안 해도 돼요. 대답 안 해도 된다고요. 네. 명백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사람들은 이렇다고요. 아. 사람들은 이렇다고요. 너무 잘 찍고 있어. 명백하다고요, 이건. 네. 이미 여기서 결판 났어요. 어떻게 결판 났다? 핵은 쓰는 순간 모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절대 안 쓰는 거예요. 대박.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핵의 유일한 가치는 뭐예요? 핵의 유일한 가치는 블러핑이에요. 블러핑이에요. 뻥 까치는 거예요. 뻥 까치는 거. 핵실험을 왜 이렇게 미친듯이 많이 하겠어요? 쏜다 이걸로 친 거예요. 쓸수 있어. 그럼. 핵은 쓰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정치 군사적으로 블러핑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에는 일체 거짓이 있어요. 명백해. 이걸 안 믿어. 미치는 거지.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려고 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오해를 하게 되죠. 실체 핵심. 심각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핵미사일 쓰면 어떡하지? 그걸 가져가고 우리는 대비를 해야 우리도 핵미사일 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좀 더 정확한 접근은 뭐겠어요? 왜 굳이 가져서 개고생을 할까? 근데 저게 고생만 하는 게 있나? 좋은 건 없나? 저를 가서 좋은 건 뭐지? 저걸 그럼 안 갖게 하려면 어떤 수를 써야 되지? 라고 할 때 쟤들이 우리한테 분명히 쏜다라고 가정하고 접근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또한 블러핑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겠어요? 이게 안 명확하냐고. 이게 너무 명확하잖아. 근데 이걸 안 믿어. 근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때 이거 놀리는 거지 막. 저쪽 사람은 보통의 인류가 아니다. 악마들이다. 이렇게. 악마일까요? 저기 사는 사람들. 말도 안 통하는 이상한 사람일까? 모르겠어요. 그건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 어? 관심 끄는 거 아니야? 그 또한 뭐, 그 또한 블러핑의 수단이라고. 그 또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죠 이제.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이제 선생님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 학교 선생님이 어떤 문제 강조하셨죠? 뭐 한번 풀어보라고 했죠? 23번이요? 23번이 엄청 많아. 23번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12쪽에 6번 연습 문제. 23번이 18. 18페이지요? 18페이지 23번. 여기 12페이지도 있어. 12페이지에 있다고요? 23번 다 중요하거든요. 아니 이거 23번 아니고 6번도 중요하다고 표시했어요. 12페이지 6번이요? 네. 6번. 이거 해볼까요? 12페이지 6번? 네. 네, 12페이지 6번 한번 봅시다. 6번. 네. 이거 막 문제가 되는 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냥 보기 더 추가해가면서 풀어봐라 막 이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완전한 설명을 드릴게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숙제가 있어요. 영화 보기. 무슨 영화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학교 가면 그 선생님 중에 수업 안 하고 영화 보여준 선생님 있죠? 한 번씩 없어요? 에비스. 뭐 원어민스. 없어요? 원어민쌤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영화를 다 같이 한번 보자고요. 이 영화. 이거 본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돈? 돈 루커? 봤어요. 봤어요? 네. 봤어요? 디카프리오 나오는. 네, 이 영화 꼭 보셔야 돼요. 꼭. 이 개웃기네 진짜 이거. 공포영화 혹시? 아니 공포영 아니요, 아니야. 아니요. 코믹이야 코믹. 아. 풍자. 코미디, SF, 정치 영화. 네. 처음에 영화를 딱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당황스럽냐면 그 미국 정치가 나오거든요. 미국 정치가 나올 때는 저게 우리는 무슨 관계야? 왜저 사람들이 저래 조금 당황스러운데 한 30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눈이 크게 떠집니다. 영화 끝날 때쯤에 꽉 끝납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뭐 무슨 자극적인 장면이나 막 피가 튀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진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뭐예요? 이 영화의 핵심은 진짜 누가 봐도 명백한 거를 믿지 못하는 보통의 사람들, 맞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작전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기술 들어간다고 했죠. 누가 봐도 명백한 건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일부는. 그들을 활용해서 내가 사리사욕을 취할 수 있도록 기술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작전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에 대한 얘기. 근데 그게 SF, 네. 코미디, 그 다음에 정치풍자랑 더해져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넷플릭스 1위였어요. 맞아요. 넷플릭스 1위였어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한 30분만 견디면 돼요. 30분만 견디면 정말 깜짝 놀랄 영화를 보게 될 거예요. 네.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네. 최근 가장 핫한 감독인 아담 맥케이라는 감독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생각해봐. 나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학원 강사가 해주는 얘기면 나 같은 생각을 이런 걸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겠어 없겠어? 다 있겠지. 겨우 나 정도가 아는 거라면 그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들 꼭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체 관람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토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좋다 나쁘다 뭐 말이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우리 상황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토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공부에서 날리는 거. 정말 좋습니다. 꼭 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돈 룩업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 넷플릭스에 다 떠 있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진짜 재밌어요. 정말 그죠? 네. 끝날 때 진짜 마지막에 쿠키 영상으로 하나 끝나는데요. 아 맞아요. 미쳐버려, 미쳐 진짜. 와, 진짜 배꼽 빠져 죽어 이제 진짜 막 진짜 와 정말 통쾌하달까? 막 통쾌하다 배꼽 빠져 진짜 정말 이거 봐야 아는데 이거 진짜. 네. 아 온라인 그게 온라인 때 봐야겠다. 네, 진짜 근데 온라인 때 봐야겠다. 초반 30분은 좀 힘들어요. 네. 왜냐면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 상황.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 뭐 그런 게 나와서 이게 딱 30분을 넘기면 야 이거 굉장히 인류 보편적인 얘기구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말 저런 상황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도 저런 게 있구나. 마지막 끝날 때는 웃기게 끝나요. 진짜 기가 막히게 끝나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꼭 보세요, 그렇죠? 특히나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꼭 봐야 돼요. 하여튼 자 그다음 문제 풀어볼까? 여섯 문제요. 왜? 그래서 이상한 사진 보여줬어요. 진짜로요? 너무 그래서 미소도 취향도 동등하구나. 자 연습해 봅시다. 자 다음은 어떤 약산이 있습니다. 요거 약산이래요. 자 그럼 이때 반응식이 자, 뭐 특별한 상황 아니면 다 수용 얘기고요.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데 이때 사대리 성수는 값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자, 그럼 이제 25도씨에서 Xg의 HA를 녹여 만든 수용액 10ml를 0.1번 적장할 때 당량 특과의 10ml가 소모되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데이터. 자, 관련 데이터는 뭐냐면 Xg의 HA 10ml를 0.2몰 KOH 10ml로 를 첨가하면 당량점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쳤어? 자슈? 자, 그러면 이때 이 반응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택지 1번 적정의 알짜 이온 반응식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HA는 산이죠. 물론 약산이겠지만 근데 여기에 있는 저 KOH는 뭐예요? 염기죠. 염기 중에서 강염기.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적정 반응 작성하라고 할 때 산하고 염기 사이에 중화 반응을 써준다는 거죠. 자, 중화 반응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HA에 KOH에는 아시다시피 포타슘 플러스의 역할은 K 플러스의 역할은 구경꾼. 구경꾼. 그러면 저기에 있는 OH 마이너스. 물론 뭐 상대 토시도 좋습니다. 뭐 수용의 쪽이니까 다 HO, HO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나중에 얘가 뭐가 되겠냐?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OH는 어디 있는 애예요? 이놈이고요. 여기 있는 비수선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뭐 당연히 금방 풀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량점에서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개수. 자,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두 번째 봅시다. 당량점. 영어로 뭐죠? 영어로 뭐죠? 이 밸런스 포인트예요. 이퀄밸런스 포인트 알겠죠? 자, 그러면 당량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의가 있겠죠. 정의. 뭐? 정의. 자, 바로 첫 번째 그 정의가 뭐냐? 산, 염기, 적정에서는. 자, 이 말은 적정이 꼭 산염기 적정만 있느냐? 아니에요. 적정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해요. 그러면 각 적정마다 당량점을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르지만 물론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지만 어쩌거나 산염기 적정에서 딱 정하는 당량점의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정의를 외우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뭐냐? 바로 정의. 자, 뭐냐? 이게 되겠습니다. 그냥 정의야. 그냥 정의. 이따 n이라고 쓰는 거 내가 보통 뭐라고 쓰는 거? 내가 보통 뭐를 n으로 써요? 모르수.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는 H 플러스가 여기서 뭐로 작성된 거냐면 언노운이겠죠. 미지수예요. 왜 미지수냐면 지금 H 플러스가 몇 그램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X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H 플러스는 기존 준비되어 있었던 그 양을 모르는 녀석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OH 마이너스는 얘는 뭐냐면 어떻게 된다? 외부에서 첨가된 그 양을 알 수 있는 무지입니다. 그 두 개의 뭐가 같으면 된다? 그 두 개의 뭐가 같으면 된다고? 그 두 개의 몰수가 같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걸 당량점으로 정의한 겁니다. 이때 명심할 건 이 당량점의 정의에서 pH는 관계 있다 없다? pH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 당량점에서 pH는 산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염기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중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건 그 상황에 맞게 계산하는 법을 따로 알면 돼요. 지금 현재 당량점에서 그게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는 당량점 자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는데 잘 모르는 것, 그리고 외부에서 넣어줬는데 잘 아는 것,
사이에 뭐만 같으면 된다? 몰수만 같으면 된다. 그게 당연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다면 얘를 이제 구해볼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경우. 자, 몰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몰수는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HA에 짜잔, 이게 이제 뭐냐? 초기 농도 되겠습니다. 자, 이 초기 농도를 지금 얘한테 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몰랐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얘가 얘를 지금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몰랐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Xg이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녀석의 부피가 얼마예요? 10ml. 자, 그 다음 OH- 몰수를 구할 건데 OH- 몰 농도는 얼마예요? 0.2몰이죠? 근데 제 부피는 얼마예요? 부피는 얼마예요? 10ml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때 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하나요? 이게 당량점이잖아. 그냥 이거만 얘기해. 그냥 이게 당량점의 정의야. 정의니까 외운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아, 저 HA의 초기 농도가 0.2몰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굳이 딱 계산을 하자면 얘는 2mm몰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네. 그죠? 이거를 끄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HA의 몰수가 2m몰이야. 몰. 자, 그러면 여기에 OH-를 얼마나 집어넣은 거야? 역시나 2m몰을 집어넣은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자, 두 번째 초기 몰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 HA의 초기 몰수 바로 얼마일까? 2m몰이었고요. 자, 여기 넣어준 OH-의 초기 몰수, 그 다음 K+의 초기 몰수도 얼마나 얘기입니까? 2m몰이었다는 뜻이 되겠죠. 맞나요? 맞나요? 자,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둘이가 세 번째,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중화 반응 후. 중화 반응 후.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뽀르뽀르뽀르뽀. K+의 몰수는 얼마겠습니까? K+ 몰수는 얼마예요? 중화 반응. 2m몰로 변하게. 좋아요. 자, 2m몰로 변해야 안 되나요? 안 되네요. 일정하겠죠. 왜 일정해요? 오, 이런 구경꾼입니다. 변할 리가 없죠. 자, 근데 요 OH-가 누굴 다 띄워버리겠어요? OH- 누굴 다 띄워버리겠어요? 수소를 다 띄워버리겠죠. 다 띄워버리면서 몽창 뭐가 되겠습니까? 몽창 A-만 남겠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남아있는 이 A-,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떨어져 나오면서 얘도 2m몰이 생기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죠? 요게 중화 반응 후에 저 녀석이 몰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건 A-는 뭘 할 수 있죠? A-는 뭘 할 수 있죠? A-는 뭘 할 수 있죠? 여기서 A-는 뭘 할 수 있죠? 크게
시간 크게 얘기해. 가슴. 그렇지. 가수분해만 할 수 있죠. 그러면 A-의 가수분해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바로 얘가 물이랑 다시 반응을 하면 뭐를 만들 수 있죠? HA에 OH-를 다시 만들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A에 대한 뭐를 따져 볼 수 있냐면 질량 보존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질량 보존의 뜻이 뭐였죠? 반응 전과 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질량 보존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질량 보존은 뭐야? 방금 이제 시영이가 변하지 않는. 그 뭐냐면은 뭐 변화 전후에 질량이 보존된다 이거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화학에서 질량 보존의 뜻이 뭐예요? 원자. 화학에서는 질량 보존이 좀 다르게 표현돼요. 의미가 다르다는 건 아닌데 표현이 조금 달라요. 화학에서 질량 보존은 뭐예요? 개수. 원자의 종료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원자의 종료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정답. 바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불변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화학에서의 질량보존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줄게요. 네. 네. 계속해 줄게요. 자, 그러면 가수분해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바로 봐. 저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저수식의 의미를 알겠어요? 자, 제로가 붙은 거는요 초기를 뜻하는 거고요. 요 둘은 모두 평형 상태에서 몰수를 뜻합니다. 자, 얘는 값이 얼마였죠? 2mm몰. 써놨잖아. 2mm몰이었죠? 네. 그런데 얘가 뭘 할 수 있냐면요. 바로 가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일부가 뭐가 되겠어요? HA가 되겠죠. 네. 근데 가수분해 안 하고요.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최종 상태에서 평형에 존재하는 A-에서 A의 개수와 HA 안에 있는 A의 개수를 더하면 그게 원래 A의 개수랑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그게 화학에서의 질량 보존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좀 어렵다면 자, 처음에 저 A-가 만약 3개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얘가 물을 만나서 어떤 애는 그대로 있고 어떤 애는 얘랑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초기에 A- 몇 개 있어요? 3. 평형 이룬 다음에 몇 개 있어요? 2개. 2개. 평형 이룬 다음에 몇 개 있어요? 1개. 1개. 그럼 성립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 했죠? 네. 알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게 또 뭐랑 똑같아요? NK. 이거랑 똑같잖아. 그죠? 네.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많겠어요? 당연히. 얘하고 얘 중에. K. 당연히 이게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죠? 네. 그래서 2번 이온의 개수는 그 A-가 더 작다. 그 개수라는 게 몰수겠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죠? 그래서 저 질량 보존을 활용하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2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보통의 문제에서는 잘 안 묻는 선택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밑에 피트기 줄인데 거기 지금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번 되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의미다라는 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3. 당량점에서 pH 구하기. 당량점에서 pH 구하기. 깜짝이야. 이번에서 네. 권한 쌤이 OH 마이너스의 이온이나 막 그런 것도 전부 다 비교하라고 하셨는데. 아, 그걸 해보면 되죠. 다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A-HA 여기에는 지금 요 대수 비교는 됐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의 농도 당연히 나중에는 알 수 있을 까요, 모를까요? 나중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알 수가 있는 걸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2번은 요걸로 하고 나머지 것들을 풀면서 나머지 얘기를 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됐죠? 자, 보겠습니다. 쓱쓱쓱쓱. 자,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뭘 풀어보라고 하냐면요. 이제 당량점에서 pH를 구하래요. 당량점에서 pH 구하기.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할 수 있어야 그 이제 뭐냐면 시연이가 뭐 이것도 구해보고 저것도 구해보고 했잖아요. 그게 되려면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나머지 거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거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당량점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당량점의 정의가 기존에 있었던 놈과 새로 들어온 놈의 뭐만 같으면 돼? 그냥 뭐만? 몰수만 같으면 돼요. 그리고 그때의 pH는 산성일 수도 있고 염기성일 수도 있고 중성일 수도 있고 관계가 없어. 네. 당량점하고는. 그래서 그게 당량점의 정의인 거를 기억하시고 이제 그렇다면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당량점의 pH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이겁니다. 자, 첫 번째 1. 최종 상태에 누구하고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K 플러스와 A 마이너스라고 했죠? 중화반응 딱 직구하겠죠? 네. 각각 몰수는 얘가 0. 얘도 2.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런 거 얼마? 요런도 2mm몰. 둘 다 2mm몰 해볼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얘는 무슨 군? 구형군. 그리고 이제 이 A-가 뭐 한다고요? 가수분해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초기 농도를 우선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초기 농도 A-의 초기 농도는 어떻게? 2mm몰인데 중화 반응에서 전체 부피가 어떻게 됐죠? 중화 반응이 돼가지고 전체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전체 부피가 지금 전체 부피가 어떻게 돼요? 날 보지 말고 문제를 읽어. 자, 전체 부피는 어떻게 돼요 이제? 20ml. 바로 20mm몰이죠. 네. 20ml몰이죠. 자, 그러면 얘가 20ml몰이다 라고 하면 뭔 소리? 20ml죠. 네. 리터죠. 자, 계산하면 농도는 어떻게 돼요? 0.1몰.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세 번째 가수분의 양도를 살펴보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A-의 H2가 반응을 해가지고는 설라는데 HA의 A-가 만들어질 것이다. 됐죠? 무슨 소리야? OH-가 될 것이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초기 조건 A- 농도가 어떻게? 0.1몰.
자, 반응을 하는데 그때 얼마나? y만큼 반응해서 없어지면 이들은 y만큼 생기게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끝이 나요. 그러면 0.1 빼기 y. 요들은 y. 그럼 이 반응의 평형상수 는 정의상 뭐분의 뭐예요? 0.1. y 제곱 오버 0.1 빼기 y겠죠. 네. 이때 이거 양론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용매 용매라서. 그럼 용매는 활동도가 얼마? 1. 1. 그래서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활동도가 1이라서 포함이 안 된다기보다는 여기에 사실은 원래 곱하기 1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1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걸 풀면 돼. 자, 근데 이때 이 녀석은 평행상수는 평행상수인데 무슨 평행상수야? 가수분의 상수죠. 그러면서 덩달아 뭐가 만들어지냐면 OH-가 만들어져요. OH-가 만들어졌다는 표시를 여기 어떻게 하죠? KB. B로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KB는 K 또 KA하고 무슨 관계? 요런 관계. 아시겠죠? 그럼 문제에 얘가 나와 있나요? 오, 나와 있을걸? 바로 KA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얘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10의 마이너스 9승. 맞나요? 네. 그러면 이때 얘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0.1에 비해서 평행상수가 매우 작죠. 네. 그러면 얘를 근사적으로 바로 어떻게? 0.1분의 y제곱. 됐죠? 네. 그러면 짱 연결 주시면 y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0의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근데 이 y가 덩달아 누구냐면요. 바로 HA의 농도이기도 하고요. OH-의 농도이기도 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저 A-의 농도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A- 농도는 0.1몰 빼기 Y. 그러면 근사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도 거의 0.1몰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의 마이너스 5승 빼봐야 한 만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HA, OH-A-를 다 구할 수 있었어요. 아까 시연이가 구하고자 한 모듈을 이렇게 다 구하면 된다. 무슨 말 알죠? 네. 그렇죠? 이때 K 플러스 농도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K 플러스 농도는 얼마예요? 20분의 2 미리몰. 역시나 0.1몰이겠죠? 네. 왜냐하면 누구하고 누구, 이하고의 몰수가 같았다고요. 네. 같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초기 농도나 얘 초기 농도나 같아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엄밀하게는 둘 중에 누가 조금 더 커요? 이게 조금 더 크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거의 비슷하다. 비슷하면서 이게 슬라이틀리 조금 더 크다. 무슨 말 알겠죠? 약간 더 크다. 내 농도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하면 관련되어 있는 모든 농도를 다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어쨌거나 뭐를 구했어? OH-의 농도를 구했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뭘 또 구해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녀석의 pH 등등등을 활용해서 pH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최종적으로 저 3번에서 그래서 따라서 pH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14 더하기 로그 OH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OH 농도가 얼마예요? 10-5승이니까 로그 계산해주면 9. 그러면 8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크다. 뭐든 알겠죠? 그죠? 이거를 그거 켜지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거기 보시다시피 4번.
비교. 독특한 문제인데 이거 A 마이너스 H2. 자,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염기냐? 누가 더 염기냐? 이걸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누가 더 염기성이 세냐?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더 염기성이 세냐?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는 K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선 자, 첫 번째 1 A 마이너스에 가수분의 많을 비교하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가수분의 반응. 그 다음 제가 가수분의 반응. 그 다음 H2O의 가수분의 반응. 이 있을까요? H2의 가수분의 반응이라는 게 있을까요? 뽀르뽀르뽀르뽀. 자, 가수란 말의 뜻이 뭐예요? 가수. 물을 더하는 자, 가짜가 더하기 가짜고요. 숫자가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 이게 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떤 대상에 가수, 어떤 대상에 가수.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가 가수분의 반응이 되면 짜잔, 이게 될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이때 여기서 요 녀석의 평형상수가 뭐예요? 이때의 평형상수가 11 마이너스 그게 문제에 나와 있는 11 10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5승. 문제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전 6단계 문제를 풀면서 이걸 구할 수 있었죠. 네. 그 다음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물의 자체 이온화 상수라고 하잖아요. 그게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고. 지금 난데없이 염기성 비교를 해라. 누가 더 가수분의 상수가 더 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염기성 비교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수 분의 상수 비교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둘 중에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습니까? 둘 중에 당연히 이게 더 크겠죠. 네. 그럼 어디가 더 센 엽니다? A가 이쪽이 더 센 엽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이 반응식을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위에서 아래를 뭐를? 위에서 아래를 이 반응식을 불러덩 빼서 생각해 볼 수 있어. 어허. 봅시다. 무슨 말 알죠? 그럼 위에서 아래를 풀러덩 빼버리면 우선 첫 번째 속화되는 게 있겠죠. 속화. 누가 속화되느냐? H2O. 우선 얘가 속화되고 얘도 속화. 그러면 반응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뭐라고? 네.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맞아요? 네. 네. 맞죠? 네.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자 빼주면 이렇게 되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반응의 의미가 뭐냐고요? 이 반응의 의미가 뭐냐면 잘 봐. 지금 이 정반응은 A-가 염기인 반응이죠. 맞아요?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얘가 여기서 H+를 떼어내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자 근데 거꾸로 반응은요. H+를 누가 떼내는 거예요? H2. H+를 얘가 H+를 떼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H+를 떼어낸다는 얘기는 누가 염기라는 얘기예요. H2O. 여기서는 H2O가 염기인 반응이겠죠. 맞나요? 네. 그러면 이 반응에 평형상수가 있겠죠. 자,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겠어요? 바로 봐. 이거 분해 이거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된다? HA over A-의 H3O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이때 누구는 무시하고 얘는 무시하고 어차피 얘는 누구니까? 얘는 뭐니까? 용맹. 용매니까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반응을 자 어떻게 써도 좋으냐면 얘를 자 여러분 보기 좋은 표현으로는 어떻게 바꿔볼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겠네. 자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네. 자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네. 되죠? 오! 그럼 밑에가 좀 KW. KB죠. 네. 이렇게. 그럼 아래 게 뭐예요? KW. KW가 되죠? 네. KB가 얼마였어요? 11 마이너스 9. 10의 마이너스 9승이었고요. 이거 얼마였어요? 11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었죠? 값이 얼마예요? 10의 5승.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반응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반응의 정반응 평형상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0만이라는 얘기 10만. 그럼 정반응 평형상수가 10만이라는 얘기는 똑같이 1몰 놓으면 반응이 역반응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정반응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정반응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더 우세하다는 얘기예요? A가 염기인 게 더 우세해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아까 이 반응식을 만들 때 어디서 어디를 뺐슈? 어디서를 뺐어? 여기서 이걸 뺐지. 네. 그럼 반응식을 빼면 평형상수를 어떻게 하면 되지? 바로 반응식을 빼면 평형상수는 그것을 나누어서 바로 전체 평형상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오. 이게 그냥 테크닉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데 무조건 그렇게 돼요. 반응식을 뺀 거는 평형상수를 나누기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뭔가를 문제를 풀 때는 그 말과 단어 자체의 정의를 항상 명심해요. 뭐를 명심하라고요? 말과 단어의 정의. 연기는 가수 분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수, 가수, 가수.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지를 비교해보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5번. HA의 분자량 계산. 자, 앞서 HA의 초기 몰수는 얼마였죠? 맨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HA 초기 몰수는 얼마였어요? 2mm 바로 0.2몰 곱하기 10ml 해가지고는 2m몰이었죠? 네. 됐죠? 자, 그 밑에 여기에서 요 HA의 질량이 얼마였어요? X g이었죠? 네. 그럼 당연히 이때 저 HA의 몰 질량을 구해라 라고 하면 X g을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이걸로 나누면 되겠죠. 맞나요? 네. 그러면 500x인가? 500x 맞아요? 맞아요? 네. 500x 그램 퍼 몰. 그래서 5번만 틀렸네요. 여기죠? 5번이 좀 허무하게 틀렸네요. 그죠? 사실 이제 시험 당일에 존나 급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5번만 딱 보고 5번 바로 틀렸네. 바로 5번입니다. 무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객관식이면 사실 이제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올라가지고 판단한 다음에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시간을 줄이긴 하겠죠. 네. 뭐 그런 게 뭐 중요합니까? 여하튼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죠. 됐죠? 네. 지금 몇 시죠? 몇 시요? 12시 2요. 정말요? 네. 이제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요? 오케이! 됐다. 아, 숙제를 줬는데 컴퓨터만. 그러면 그럼 다음 주에 또 나오죠? 네. 왜 나와요? 저희 저희 그 수능 때문에. 온라인 기반으로 이제 나옵니다. 수능은 온라인이면 평일에도 나와요? 평일에도 이제 집에서 평일에 집에 집에만 있는 해요. 평일에 집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평일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요? 네. 몇 시에 끝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죠. 4시. 그래요? 공사도 추가로 우리 잠깐만, 저녁에도 수업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수업 잡혀 있어요? 저녁에? 글자는 안 잡혀 있죠. 평일 저녁에? 아, 그 계획은 아직 없고요? 네.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상경기 이제 학교에서 좀 더 나갈 거고, 그 다음 어느 부분이라고요? 상도표? 상평형? 상평형. 상평형. 우선 거기까지만 나왔어요? 예. 산전기하고 상평형? 네. 알았어요. 삼중점 그래프 하이탄 문제 풀고 있어요. 아, 예, 우선 그거 좋아요. 그거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 관련된 연습 문제도 없으면 많으니까 다음 주 프린스 때문에 다 드릴게요. 그렇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러니까 선빈이 벌써 가방을 그렇게 빨리 싸우고 말았어. 어?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어떻게 돼? 안녕. 오케이, 됐다. 조심히 가세요.